월드컵 때 대결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는 유럽이기 때문에 적어도 유럽에서 탄생했어야 된다. 유럽 문명은.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19세기에 유럽 민족주의가 많이 발흥할 때 그랬어요. 그 바이런 같은 시인은 다리도 불편한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그리스 독립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결국 죽습니다. 사실 그리스를 분명히 요람으로 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서울이나 대구의 동이름은 몰라도 오디세우스가 태어난 섬 이름 이타카 이런 건 애들이 잘 알죠. 그렇게 그리스 신화가 유명해진 건 사실은 19세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 문명 자체의 고향은 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양 문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지리적으로 서양은 아니지만 이것을 동양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동양서양이라고 말했는데 동양이라는 건 아시아 아닙니까? 네. 근데 지리적으로 아시아는 터키까지 아시아로 치는데 문명사적으로는 이게 인도, 파미르 고원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인도부터를 서양 문명으로 치고 여기를 동양 문명으로 칩니다. 이걸 잘 대변해주는 예가 있죠.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최초의 역사가라고 하는 헤로도토스 같은 사람은 자기가 발로 다 뛰어다녔어요. 발로 다 뛰어다니고 페르시아 전쟁기를 기록을 하고 아주 옛날에 버스도 없을 때인데 다 돌아다녔습니다. 직접 돌아다녀서 이렇게 역사서를 기록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세계는 네 가지 대륙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유럽이다. 하나는 아시아다. 아시아는 소아시아, 터키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리비아가 아프리카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네 대륙, 세 천하는 그렇게 돼 있다. 이 북쪽은 곧 추운 데고 동쪽은 고원지대가 막고 있고 인도가 땅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나온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역시 땅끝까지 가보겠다고 말한 것이 인도입니다. 여기가 막혀있는 거죠. 장벽입니다. 그럼 동양 사람들은 또 안 그랬느냐. 한 7세기경에 일본의 지배자는 수나라가 건국됐을 때인데 수나라 황제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해가 뜨는 곳의 천자가 해가 지는 곳의 천자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시아 사람들은 해는 일본에서 떠서 중국에서 진다고 본 거죠. 다 천하관이라는 거는 자기네 사는 곳에 그 당시에 다른 세계가 있는 줄 몰랐으니까 그런 점에서 봐도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도 크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섭섭해할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폴리네시아 사람들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사람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토착 문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메이저 문명, 세계적인 글로벌한 문명은 크게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이고 이 문명권에 다 포섭이 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문명권은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큰 문명권은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두 문명이 굉장히 큰 특징을 가지는데요. 동양 문명은 지금 황허 중류, 동쪽에 베이징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태어나서 동심원적으로, 그러니까 중심이 같은 원을 동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심원적으로 계속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계속 여기에 지금도 중심이 여길 정도로. 그다음에 서양 문명은 근데 다릅니다. 여기서 태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이 일대에서요. 이것이 문명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잃고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바로 서쪽으로 가요. 크레타라고 있습니다. 그리스 에게해 남쪽에요. 한 제주도 몇 배쯤 되는 섬인데 크레타 섬으로 갔다가 그리스로 갔다가 이탈리아로 갔다가 로마지요. 그 다음 서유럽으로 갑니다. 서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갑니다. 그죠? 아메리카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서 남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와서 그 다음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도 지금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주식시장이 있는 사회주의다. 이상하죠? 네. 사실은 무늬만 사회주의라고 보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결국 이슬람권으로 가면은 문명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양 문명의 세계 정복이랄까요? 벨트 세계를 서쪽으로 계속 돌면서 한 바퀴 도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문명이 되면 서양 문명이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면은 지금 이슬람권과 일종의 어떻게 보면 문명의 충돌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슬람권과 9.11 때문에 많이 대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2001년도 이후로는 특히 그렇고요. 많이 대립을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서양 문명이 온다면 서양이라는 수식어가 날아가고 세계 문명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유럽 문명도 서양 문명의 본령인 유럽 문명도 그냥 유럽 문명, 아시아 문명은 동양 문명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다 로컬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가 로컬이 되어서 우리는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될 거예요. 문명사적으로 보면. 자, 그럼 간이 다 맞췄네요. 이제 이 미래까지 다 예언을 했으니까. 자, 그 과정을 한번 쭉 볼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서양 문명 계속 서쪽으로 이동을 했고 사실 이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요. 지금 참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그리스나 이집트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5,000년 전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유적을 가지고 지금도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 자원을 가지고. 사실
지금도 문명 국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인 전성기는 지난, 몇천 년 전의 전성기가 지난 나라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유럽이 또 그렇게 좀 약간 그러고 있고 이제 아메리카로 이식이 된 시기죠. 세계 문명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뜻이지 문명 자체가 뭐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이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여긴 이제 그럼 사람이 안 살게 됐구나.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긴 지금 살고 있고 그런 식입니다. 문명의 중심이 계속 이동했다는 뜻이고 동양 문명은 계속 강고하게 여기가 중심으로 계속 넓혀왔고 이 과정을 쭉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흔히 현실의 역사, 뭐 어느 나라가 전쟁을 했고 조약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무슨 발명을 했고 어떤 예술 작품을 남겼고 이런 걸 역사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또 하나의 역사의 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라고 그럴까요? 편하게 현실. 현실은 또다시 현실과 연결이 되죠. 예를 들어 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생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철학 같은 건데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없으면 그 제자인 플라톤의 철학이 없었겠죠. 그 연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또 이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것과도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관성을 가지고 이것도 일관성을 가지고 발전을 하고 이것까지는 또 상응성을 가집니다. 서로. 그래서 사실은 역사라고 말할 때 제 말씀이 조금 어려워졌는데요. 이것까지도 복원을 해야 완전한 역사가 됩니다. 사실. 철학의 역사라고 그럴까요? 생각의 역사라고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흔히 좁은 의미의 역사는 이제 위의 것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문명의 처음에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뭐 독일의 철학자인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차축시대라는 말을 썼는데요. 동서양의 그 생각의 틀이 태어난 시기가 비슷하답니다. 기원전 한 5, 6세기부터 한 3세기까지. 서양에선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플라톤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고 동양에선 공자, 맹자, 노자가 있었고 장자가 있었고 이 활동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은 19세기까지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재해석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양 철학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노노 뭐 이거 아주 중요한 책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구도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처음 부분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적인 거는 같은 시기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참 희한한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데 세상 만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를 묻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르케라고 말을 하는데요. 원질이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컵도 있고 이런 게 다 지도도 있고 지금 눈앞에 여러분 우리 신체도 있고 근데 눈에 보이기엔 다 용도도 다르고 다른 사물 같지만 사실 원질은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궁극적인 요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탈레스라는 사람은 그걸 물이라고 그랬고 또 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또 불이라고 그랬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원질을 다 뭐라고 통박으로 말한 겁니다. 이거는 물이다, 이건 불이다. 답은 다 틀렸죠.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